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3상에 돌입했다.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SK케미칼이 선두로 꼽히지만 주가 움직임은 크지 않은 상황. 코로나19 백신 혹은 치료제 나오기 전 SK케미칼에 대해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 긴급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했다. 이제는 정말 마스크 없이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백신에 대해서 임상 3상 진입이 나왔습니다. 물론 임상 3상이 끝까지 통과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벌써부터 무너지고 실패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에 기대를 걸어도 될지 그렇다면 SK케미칼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도 이 종목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외래증권 이권희 차장과 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지금 백신으로는 가장 속도가 빠른 또 가능성이 높은 가장 속도가 빠른 건 아니네요. 중국의 업체들이 또 있으니까. 근데 가장 기대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치료제 임상 3상에 돌입했는데 AZD7442 어떤 치료제인가요? 일단 오늘 나온 거는 좀 구별하실 게 백신 얘기가 아니라 치료제 네, 맞아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셀트리온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체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 치료제가 그 임상 3상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고 코로나19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예방도 가능하지만 치료도 가능하고 치료와 예방을 동시에 가능할 수 있는 복합 항체 치료제인데 이게 보면 뭐 저도 이제 뭐 제가 뭐 이런 전문가가 아니어서 의학 쪽의 전문가는 아니죠. 뭐 투자적인 관점에서 좀 찾아봤는데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이제 바이러스가 사스코브이 뭐 2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제 회복기 환자들, 이제 좀 완치가 돼가고 있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에서 유래된 두 가지 항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은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 그 뭐 TV에 보면 뿔 달린 동그란 원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그 튀어나온 부분이 붙어서 감염이 되는 건데 그거를 무력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뭐 항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두 개를 복합해서 만든 뭐 항체 치료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효과는 한 6개월 최소한 6개월 정도 이상을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임상 3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 항체 치료제 모멘텀까지 나오니까 더 들썩였던 거고 실제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체 치료도 받아서 완쾌했다 이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치료법을 다 썼지만 그럼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방금 치료제 이야기를 해주셨고 백신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도 들어볼게요. 일단 백신은 7월부터 이미 임상 3상에 들어갔죠. 네. 예, 7월에 이미 뭐 8,00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한 달 전쯤에 안 좋은 뉴스가 한번 나왔었죠. 약간의 부작용 때문에 중단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다가 뭐 일주일 만에 또 다시 또 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3상은 진행 중이고 아직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이게 이제 보면 그 이 백신도 뭐 내용을 보면 인체에 부유한 바이러스에다가 코로나19 유전자를 끼워 넣어서 만든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단 그 효능은 가장 빨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서방권에서 가장 빨랐다라는 부분이고 이제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 관련된 것들은 이제 공개가 자료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자료가 공개된 약들 중에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어서 기대가 컸던 뭐 사실 백신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나오지 않겠냐 뭐 10월 얘기도 나왔었고 11월 얘기도 나왔는데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은 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국내 기업으로는 SK케미칼을 꼽을 수 있는데 그 꼽는 이유가 앞서 백신 개발을 하면서 그에 대한 CMO를 SK케미칼과 체결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번에 항체 치료제도 CMO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한 거예요? 뭐예요? 항체 치료제는 그냥 뉴스만 나온 거고 저희랑 계약을 한 건 아닌 걸로 SK케미칼과 계약한 걸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구체적으로 만약에 그게 계약이 됐다면 대대적인 보도가 됐겠죠. 그랬겠죠. 근데 이제 뭐 내부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치료제 부분에 대한 추가 수주 얘기는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 SK케미칼 보면은 노바백스라든지 이런 다른 업체의 수주를 좀 받으면서 이제 CMO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안동에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제 뭐 자회사죠.
그 자회사의 안동 공장이 풀가동됐을 때 기업 가치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일단 지금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계약이랑 그다음에 노바백스에 대한 노바백스에서 개발하고 있는 백신에 대한 위탁 생산 계약 이 정도 두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케미칼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연일 임상 재개나 또 항체 치료제 3상 진입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횡보 중입니다. 오늘 시가가 3%대 상승으로 문을 열었지만 지금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때문에 더 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 혜진님께서는 임상 3상 중진 뉴스에는 SK케미칼이 그렇게 급락하더니 왜 임상 3상 재개했다라고 해도 또 항체 치료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해도 시장에서 오르는 건 별로 없네요. 시장 분위기 탓인가요?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주가가 항상 더하기 빼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이것 때문에 빠졌는데 그게 해소되면 다시 제자리 가야 되지 않냐라고 투자자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항상 보면 한참 좋을 기대감이 클 때가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임상 중단이 됐고 예전에는 빨리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임상 3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 절차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중간 결과를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관망 심리가 좀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좀 더 빠지는 모습이 보였다가 그나마 지금 가격은 그래도 예전에 그 임상 중단했을 때보다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 뭐 회복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뭐 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SK케미칼과 사실은 무관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좀 올랐다가 좀 내려오는 그리고 시장도 좀 오늘 좀 눌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뭐 단기 급등에 따라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했던 시점에서 그런 것들이 좀 악재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조정을 받은 것 같고 가격 조정까지. 네. 근데 지금 상황은 40만 원대를 다시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라는 게 관건인 것 같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40만 원대는 충분히 복귀가 가능하다. 뭐 시간의 문제이지 않겠나 싶고 어차피 계약을 체결한 게 날아간 건 아니고 그렇죠.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 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뭐 자회사의 상장 이슈까지 또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 뭐 40만 원은 충분히 다시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SK케미칼이 아스트라제네카랑 CMO 체결을 했고 백신 부분에서 그리고 노바백스랑은 CDMO 체결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코로나19 관련 뉴스를 빼고 봤을 때 SK케미칼도 본업 자체로 순항하고 있거든요. 그로 봤을 때 실적이라던가 SK케미칼의 가장 큰 강점은 무엇일까요? SK케미칼은 원래 알려진 거는 주 업무가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긴 하는데 네. 주로 이제 바이오 쪽에서는 백신을 만들었죠. 근데 백신이 이제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 독감 백신을 주로 만드는 맞아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감 백신을 많이 생산하는데 이번에 이제 독감 접종 뭐 저도 이제 내일 받으러 갈 내일 예정인데 받으세요? 예, 회사에서 하라 그래서 예. 근데 독감 백신을 안 맞던 사람들까지 많이 맞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같은 경우도 2천만 명 무료 접종에 3천만 명으로 늘렸죠. 늘린 상황이고 뭐 유료로 또 접종하는 사람까지 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일단 독감 백신만 하더라도 매출은 한 3배 이상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분기 영업이익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얼마나 나올 거냐 매출이 뭐 한 총으로 이제 모든 사업 통틀어서 3,36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38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년 동기가 한 200억대였기 때문에 뭐 한 30% 20% 이상 예. 업사이드가 되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사실은 그러면 굉장히 이거보다 더 잘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380억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백신 영업이익이 한 240억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네. 이렇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다른 쪽이 지금 적자가 나는 사업도 있지만 이쪽이 좋아지면서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3분기가 실적에 반영되는 게 주로 이제 독감 백신 생산을 많이 했을 테니까 그거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백신 생산이 일부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뭐 3분기부터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면 4분기부터는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완료가 되기 전에 미리 좀 물량을 만들어 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4분기엔 좀 더 좋아지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은 그 기대감이 하나씩 성공 실체로 반영이 되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앞서 40만 원도 훌쩍 넘어본 경험이 있는 SK케미칼입니다. 지금 한 36만 원 선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그럼 이전 고점이 45만 원까지 볼 수 있을까요? 어때요? 일단 뭐 지금 시가총액 자체가 4조 1,000억대, 뭐 2,000억대, 1,000억에서 2,000억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인데 네. 일단은 뭐 다른 바이오들 보면 사실은 뭐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5조, 뭐 10조 이렇게도 갔죠. 그렇죠. 네. 그런 걸 따져 보면 사실 SK케미칼은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용을 보면 전고점 뭐 가격적으로만 보면 전고점이 46만 6천 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돌파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뭐 목표가는 한 50만 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좀 강하게 보면 60만 원도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내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 수주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이럴 걸 감안해서 CRO라고 하죠. CMO라고 하죠. 이제 CMO 가치만 따졌을 때 한 4조가 좀 넘는다. 조금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 예상은.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딱 그냥 그 정도. 딱 그 정도요. 예, 근데 플러스 알파가 없죠, 지금. 네. 예.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긴다라는 부분은 뭐 자회사의 상장 이슈도 있고 자회사에서 이제 자회사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는 이슈가 좀 나오면서 뭐 주가가 좀 다시 좀 탄력을 받았던 모습인데 자회사 상장 이슈도 있지만 사실 또 자체 개발하고 있는 노바백스가 사실은 한 게 단순 CMO가 아니죠. CDMO. 네. CDMO라고 해서 개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 결국엔 노바백스도 같이 진행을 하지만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자체적으로 또 개발하고 있는 백신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엮여지고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네.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실패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나오면 조금 뭐 주춤할 수 있겠지만 네. 잘 순항이 된다라고 하면 50만 원도 충분히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50만 원 제시했는데 지금 SK케미칼의 가격을 산정할 때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 그리고 향후 상장했을 때 그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요. SK 바이오팜이 상장할 당시 SK 지주사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오히려 바이오팜이 상장하고 나서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SK케미칼도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올랐다가 자금이 분산화되면서 빠지지는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예. 왜냐하면 주로 이제 뭐 사실 SK케미칼은 그 독감 백신 이외에는 바이오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게 없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주로 지금은 이제 거의 뭐 98%의 자회사다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을 하게 되면 사실은 SK케미칼 주가는 좀 빠질 수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이 뭐 직접적으로 하는데 몰리겠죠. 예, 그러면 지금은 근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상장을 준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빨라야 또 한 1년 걸릴 수 있습니다. 빨라도 1년. 예, 네. 예. 그러면 뭐 적정한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맞춰서 상장하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리 빨라도 뭐 이렇게 10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SK케미칼이 그 혜택을 누리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장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또 무상 증장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SK케미칼이 오롯이 상장 전까지 가져간다면은 지금의 주가보다 더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의견 주셨고요. 실제로 SK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상장까지는 계속 전망좋지 않을까요? 라고 의견 주신 분도 있습니다. 줄여서 이야기하셨나 보네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까지는 SK케미칼이 그 혜택을 독점적으로 누릴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목표 주가를 우선 50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이슈 SK케미칼로 연관지어서 또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이건희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